금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저녁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레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1시간 늦춘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하면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이 안 되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예, 어저께 체포영장 기각이 됐죠. 체포영장 기각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특검팀에서 그 출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소환 요청을 했는데 거기 문자에는 범죄 적시도 없었고, 그다음에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디 호실로 나오라고 얘기도 없고, 시간과 그다음에 장소만 정해서 무조건 출동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예, 문서로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메일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 문서 내용에 보면은 이제 범죄 사실은 없고 제명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범죄 혐의 범죄라고 의심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랑 직권남용 교사행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10시에 출석하는 거는 협의가 됐고요. 다만 저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공개에 따라서 출두를 허락해주든지 허용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또 정진상 씨의 비공개 출석이 있었죠. 협의하에. 그렇듯이 이거는 그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화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특검팀에서. 그래서 계속 아직은 출석 일자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석 일자 전까지 좀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인 협의가 만약에 결렬되거나 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결렬되면 결렬되는 대로 그 변호인단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측의 제가 이거 정리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처음에 윤석열 측에서 특검은 위헌이다. 네. 특검이 날 부르는 거 위헌이다. 그랬더니 내란 특검에서 바로 체포영장 청구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대응이 그랬어요. 특검 조사 당당히 임하겠다. 그랬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특검에서 9시까지 출석해라. 28일 날 내일. 그랬더니 아니 난 10시에 갈 건데. 그랬는데 좋아 그럼 10시에 나와. 그러면 좋아 지하로 나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줘. 그건 안 돼. 그래? 안 갈까? 그랬었는데 또 오늘은 가긴 갈 거다. 거기서 협의할게. 예. 그러면 문 앞에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버팅기면 해줄 줄 알았는데 나 9시에 오라 그러니까 나 10시까지 갈게. 너 일로 나와 그랬더니 나 지하로 들어가게 해줘.
이 정도는 봐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특검이 뭔 햇소리야. 나 그러면 영장 친다. 이제 이러니까 더 이상 영장 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깨갱깨갱 하지만 한 것 같고. 예.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특검을 진짜 좀 알로보고 너무 좀 우습게 보고 좀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특검이 그렇게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어차피 김건희 씨도 난 특검이 소환하면 난 얼마든지 잘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당한 출석 소환 요구를 하면 출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꼭 전제를 또 달더라고요. 그 정당함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좀 나눠서 얘기해 보자면 윤석열 측에서 법률 대리인들이 그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케이스를. 그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비공개로 오게 해주지 않았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이런 것을 뭐 사례로 들고 근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비공개 출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다. 이게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네, 맞습니다. 낸 입장인데 네.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란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잘 정비가 된 것도 맞고 예. 이 규정을 쭉 살피면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환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예. 일단 윤석열이라는 피의자가 지금 추가로 소환이 되고 있는 이 피의자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는 소환 조사를 해도 되도록 돼 있냐면 공개 소환을 하도록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할 때 그리고 과다한 이 언론의 취재 경쟁이 붙어서 오보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예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포토라인에 안 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사를 그렇죠. 받았을 때. 그러니까 박지원 맞습니다. 특검보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 그러면 이제 박지원 내란 특검보가 얘기한 대로라면 윤석열 씨도 지하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러는 이유를 우리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탄핵 심판 할 때부터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정식 소환장 보내달라라든지 뭐 이런 절차적인 법적인 무언가를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나오라 그러면 10시에 나간다 그러고 나 비공개로 나갈래 지하 주차장 열어줘 이런 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니죠. 그냥 기선제압밖에 없는 거죠. 예. 그 특검은 나의 후배 아니었냐 뭐 이러면서 너네들 이번에 물론 조은석 빼놓고 예. 조은석이야 자기보다 기수가 높지만 실제 나를 수사할 사람들은 나보다 어린 아래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나의 편의를 봐줘야지 니네 마음대로 나를 오라가라 해? 난 그거 못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조금 뭔가를 높여보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내가 지금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치욕스럽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모면해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진짜 뭐 수사권이 있니 없니 지금도 뭐 위헌이니 아니니 특검 발족부터 문제 삼는데 그러면 영장 바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버팅기면 또 영장 칠 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겁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쫄았는데 본인은 포토라인에 서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러니까 요런 깨를 내고 저런 깨를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